1부에서 주로 사업 전략, 그리고 고객 사례,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술 전략을 좀 살펴보았다면요, 이번 2부에서는 NHN 클라우드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새롭게 출시한 제품들, 그리고 기술의 향후 방향성,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NHN 클라우드의 기술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저희 NHN 클라우드와 굳건한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는 인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인텔의 나승주 상무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인텔에서 데이터 센터 영업을 맡고 있는 나승주라고 합니다. 예, 오늘 NHN 클라우드 메이킷 2023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초대해 주신 NHN 클라우드 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럼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AI에 대해서 인텔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그 환경을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가 돼 있죠. 그리고 그 디지털 전환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기술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는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께서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IT 쪽에서는 과연 그런 폭증하는 그런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폭증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운영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많은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인텔의 어떤 전략, 제품의 어떤 전략은 당연히 저희들이 CPU 자체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그것의 방향은 우선적으로 CPU에 사용되는 그 코어 그 자체의 성능 향상을 계속해서 개선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실제 더 많은 코어 수를 증가시키는, 함으로써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동안 인텔이 해왔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해오던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텔은 인텔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컴퓨팅 워크로드 전체를 인텔이 면밀히 좀 살펴보고, 그러면 그 자체 워크로드를 더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특정한 워크로드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가속기를, 그동안은 몇몇 가속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CPU 안으로 같이 집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CPU 어떤 코어 자체의 향상뿐만 아니라 특정한 워크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가속기를 CPU 안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모든 가속기를 다 CPU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의 가속기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인텔이 갖고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모든 데이터 센터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엔드-투-엔드 모든 제품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CPU부터 시작해갖고 연결을 위한 이더넷, 그리고 실리콘 포트닉스,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세싱 유닛부터 시작해갖고 FPGA, 그리고 저희들이 GPU까지 해서 모든 제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 센터, AI부터 시작해갖고 가장 끝단에 엣지까지 아우르는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제품, 모든 라인업에서 모든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인텔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모든 제품 중에서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올 초에 저희들이 발표한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가속기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했는데 이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는 12개에 해당하는 가속기를 저희들은 이제 프로세서 안에 집약한 그런 어떤 제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코어 자체의 성능 향상 그리고 코어 수를 60개까지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이런 가속기를 통해서 더 훨씬 더 뛰어난 성능, 뭐 예를 들면 한 53%부터 시작해갖고 가속기를 사용했을 때 2배, 3배, 뭐 10배 이상까지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CO를 더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텔은 실제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를 저희들이 이제 생산하는 그런 공장에서는 이미 90% 이상이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게 되고요. 당연히 물도 저희들이 리사이클링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가지고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라우드에서의 어떤 효율성과 성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효율성 및 성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무려 이제 12개의 가속기가 저희들이 이제 탑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가장 이제 중요한 가속기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저희들이 인텔 어드밴스 매트릭스 익스텐션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벡터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한 줄, 한 라인 512비트에 해당하는 한 줄 단위로 이제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이제 요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줄이 아닌 2D 하나의 어떤 매트릭스 단위로 해서 이 줄이 16개 단위로 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MX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인공지능을 위한 추론 또는 이제 학습의 성능을 뭐 10배 이상까지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본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인텔의 다이나믹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로드 밸런서 하게 된다면 뭐 보통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CPU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가상화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해서 운용이 되게 됩니다. 많은 이미 실제 컴퓨팅 서버가 더 이상 예전의 어떤 컴퓨팅 서버가 아니고 그 안에 모든 이제 네트워크적인 요소가 이제 있게 되고요. 서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어떤 통신을 위한 그런 이제 서비스 메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실제 저희들은 이제 인텔 DLB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스트웨어 같은 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레이턴시를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것과 인텔 이제 DLB를 사용했을 때 이스트웨어 성능에서 보면 뭐 96% 레이턴시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데이터 스트리밍 가속기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것이 되는데 여전히 이제 많은 데이터가 하나의 어떤 버추얼 머신에서 다른 버추얼 머신으로 또는 이제 컴퓨팅 메모리에서 스토리지 쪽으로 해서 많은 이제 데이터 이동이 관여가 됩니다. 이것을 데이터 스트리밍 가속기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다른 어떤 가속기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CPU가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여유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인메모리 분석 가속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의 어떤 분석에 이제 관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다 인메모리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여전히 이제 디스크 어떤 SSD라든지 기존의 뭐 전통적인 하드디스크 대비 용량 면에서는 작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기 위해서 압축해서 보통 이제 많이 올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많은 데이터를 빈번히 압축하고 압축 해제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스캐닝하고 하는 작업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가속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인메모리 분석 가속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락스DB 뭐 엔진 DB 엔진 쪽에서 보게 된다면 IA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면 뭐 2.3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바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퀵 어시스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안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 이제 암호화해서 또는 이 암호화한 데이터를 압축해서 뭐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태로 처리해서 다른 서버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데이터 암호화하고 압축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속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TLS를 통해서 많은 쪽에서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면 4만 커넥션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80개의 코어가 이 일에 사용됐다고 한다면 Q80를 사용하게 된다면 무려 11개의 코어만 가지고도 동일한 커넥션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런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가속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기존에 CPU가 처리해야만 했던 그런 것이 이제 가속기가 처리함으로써 CPU는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속기에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특정한 워크로드 쪽에서는 가속기가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이제 높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기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 환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웹티어, 뭐 로드 밸런싱 웹티어, TLS 커넥션 같은 것은 아까 이제 Q8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엔진엑스 쪽에서는 커넥션 수도 이제 50% 더 높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다양한 이제 워크로드, 뭐 서비스,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분석, 검색,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서도 골고루 이제 높은 성능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인텔은 이제 하드웨어 외에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많은 쪽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인텔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드웨어 엔지니어보다 사실은 이제 더 많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적화하는 작업을 같이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최적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 해서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처리하는 것을 옆에 보면 이제 타일이라고 하는 이제 매트릭스 단위로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16배의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뭐 파이토치 같은 지금 현재 바로 혜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최대 8배에서 뭐 10배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뭐 전 시간도 그렇고 많은 이제 여러분 뭐 지금 현재에서 보게 된다면 뭐 챗GPT 뭐 이렇게 하면서 들리는 얘기 계속 들어보면 수백억 또는 뭐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엄청난 이제 GPU 시스템을 사용했다, 구매한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소식을 이제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이제 비용이 들게 되죠. 엄청난 비용만 들까요? 엄청난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한 아주 이제 높은 엔지니어들도 이제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간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빠르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런 돈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어려움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요즘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트랜스퍼 러닝 또는 이제 파인 튜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컴퓨팅 리소스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 여력이 없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예를 들면 오픈 소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 환경에 적합한 것을 이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 또는 이제 다른 조금 방법으로 이제 파인 튜닝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온 프로세서에서 가장 이제 그 알맞은 이제 플랫폼이 이제 되겠습니다. 불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뭐 4분 미만이면 모든 것이 작업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서버 하나만 있으면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튜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H100이 아니고 A100이지만 A100과도 상당히 견줄 만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챗GPT 또는 인공지능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GPU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80% 이상이 사실 이제 제온 프로세서 위에서 또는 CPU 기반 위에서 동작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어떤 것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4년에 걸쳐서 5개의 반도체 공정 기술 전환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텔 4까지 이제 돼 있게 되고요.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내놓게 될 예정에 있게 되고, 바로 이어서 인텔 3나노급에 해당하는 인텔 3을 이제 서버 쪽에서 내년도에 이제 내놓을 예정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나노급, 1.8나노급 제품을 저희들이 내년도 말까지 해서 아주 빠르게 이제 전환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거에 맞는 저희들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급에서의 어떤 제품들이 이미 다 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P코어 퍼포먼스를 위한 그런 코어 기반의 이제 4세대, 그리고 이제 올 연말에 나올 이제 5세대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가 있게 되고요.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말에 이제 5세대 다음 제품을 내놓게 될 예정에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부분이 E코어 기반입니다. E코어는 실제 P코어랑 다르게 단위 실리콘의 단위 면적당 또는 동일한 소비 전력당 더 높은 성능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E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 코어 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소비 전력으로 해서 더 많은 코어 수,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저희 인텔 제온 프로세서의 이제 시에라 포레스트라고 하는 제품들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내놓게 될 예정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텔 18A 공정 기술 기반에서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가 이제 2025년도에 저희들이 내놓을 예정에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GPU 또는 AI 전용 모든 이제 제품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쪽에서 인공지능 부분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이제 다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말씀을 이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좋은 많은 이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NHN 클라우드가 지난 1년간 기술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방향성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여전히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입니다. 인프라 서비스는 가장 많은 고객들이 사실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또 이를 경쟁력 있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인프라 서비스는 통상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컴퓨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한 개의 vCPU 그리고 1GB로 구성된 가장 저렴한 인스턴스로부터 최대 64개 vCPU 그리고 256GB로 구성된 고성능 인스턴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버추얼 머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탠다드 타입, 컴퓨터 옵티마이즈드,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퍼포먼스 옵티마이즈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긴 한데요. 이 중에 가장 저렴한 타입은요, 월 사용료가 채 5,000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일반적인 CPU뿐만 아니라요, 고성능 연산 그리고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GPU 인스턴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V100, T4, A100처럼 이미 대중화된 GPU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신 GPU인 엔비디아 H100 그리고 그래프코어의 IPU를 탑재한 버추얼 머신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워크로드 그리고 일부 산업군에서는요, 버추얼 머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유 자원이 아니라 전용의 자원을 필요한 곳, 또 하드웨어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리 머신을 직접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기도 하죠.
이에 저희는 올 하반기에 베어메탈 인스턴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베어메탈 인스턴스는 가상화하지 않은 물리 서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해야 되거나 혹은 가상 환경에 수행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 베어메탈 인스턴스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체제 측면에서 기본 이미지를 차츰 늘려가고 있습니다. CentOS, 우분투, 데비안 이런 것들은 리눅스의 기본적인 배포판들이죠. 그 외에도 Red Hat Enterprise Linux, 로키 리눅스 등 다양한 리눅스 이미지를 차츰 추가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계열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윈도우 서버 2012 R2, 그리고 2016, 2019, 2022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상단에 위치하게 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또한 대중성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DBMS, 머신 러닝,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 이미 15종 이상의 기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레디스나 톰캣, 그리고 웹2비, 슬라롬, 아파치의 카프카 등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구성하고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에 있어서도 도전적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부 클라우드 기업들은 예전의 레거시 네트워크 환경을 그대로 두고요. 4분 오열된 여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합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모든 네트워크를 자체 개발한 SDN 환경으로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향후에는 SDN으로 완벽하게 이관해서 이 SDN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10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단일화된 SDN을 기반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서로 아우르고 결합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서비스들을 이미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 피어링 게이트웨이, 코로케이션 게이트웨이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네트워크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고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려면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가 필수죠. 저희는 이미 VPN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요. 여러분의 기업과 NHN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티넷이나 SRX 혹은 팔로알토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 VPN 게이트웨이와 매우 손쉽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밴드위스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최소 20Mbps에서 최대 1GBps까지 필요한 만큼 밴드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용 회선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분 회사와 NHN 클라우드를 전용 회선을 통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용 회선이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더욱 안전합니다. 네트워크 속도 또한 조금 더 빠릅니다. 최소 10Mbps에서요. 최대 10GBps까지 다양하게 대역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특히 폭넓게 사용되는 멀티캐스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티캐스팅이란 여러 수신인의 단번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도 리소스를 조금 과도하게 쓴다 혹은 기술적인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 멀티캐스팅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도 있고 혹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많은 분들께서 멀티캐스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트래픽 미러링이라는 재미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요, VPC상의 네트워크 패킷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군 혹은 기업에서는요, VPC 내에 흐르는 네트워크 패킷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패킷을 살펴보면 종종 이제 보안 위협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트래픽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DN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죠. 웹페이지 로딩 속도를 좀 더 가속화하거나 혹은 대용량 파일을 안정적으로 전송하려면 CDN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상당히 여러 CDN 업체들이 있고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별로 세밀한 기능 차이도 있고 또 가격도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저희는 고객이 CDN을 선택할 때 기능, 성능 혹은 가격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고려해서 CDN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CDN을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양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가격이 제품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NHN 클라우드가 여러 개의 CDN 서브 프로바이더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지 부분에서도 NHN 클라우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브젝트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NAS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하드디스크 타입, SSD 타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 용량 그리고 성능 차원에서는 다소 한정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 NHN 클라우드가 사용됨에 따라서요, 이 스토리지 서비스 또한 다양한 요구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더욱 큰 사이즈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요구하고요. 또 게임이나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좀 더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는 최대 10TB 그리고 성능으로는 20만 IOPS를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서비스를 한번 보셨다면 이 정도의 속도와 이 정도의 크기가 상당히 경쟁력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과 아마 비교를 해보셨다면 압도적인 최대 용량 그리고 압도적인 최고 성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난 1년간 NHN 클라우드는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번 볼까요? 작년 초에 저희 NKS는 CNCF로부터 서티파이드 쿠버네티스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쿠버네티스는요 1년에 4번 정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NKS도 이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고객들은 사실 쿠버네티스를 구성할 때 이 워커노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운영체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맞춤형 이미지를 작성해서 워커노드로 구동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죠. 이미 CentOS, 데비안, 브라키, 우분투 등 다양한 배포판을 워커노드로 배포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빌더라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요, 이미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워커노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하게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NHN 클라우드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NKS를 좀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개발 중입니다. 우선 저희 콘솔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저희 NKS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IAC를 아실 겁니다. Infrastructure as a Code라고 하는 것인데요, 통상 코드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기능을 말하죠. 테라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희는 NKS를 포함해서요, NHN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을 이 테라폼으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NHN 클라우드 서비스와도 손쉽게 연동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NKS와 같은 매니지드 클러스터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명확하죠. 우선 운영과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려면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해야 됩니다. 저희는 NKS를 완전 자동화된 클러스터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객이 NKS의 세부적인 설정, 예를 들면 마스터 노드의 구성, 노드 그룹 혹은 각 노드의 구성과 보안 등을 한 번만 설정해 두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노드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용자 요청에 매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연평균 60% 이상 성장하고 있는 NHN 클라우드의 대표 상품이기도 합니다. 최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리즌으로 서비스를 좀 다중화하기도 했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중개사를 사용합니다. 덕분에 특정 중개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SMS 발송량이 많아졌습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해외 벤더사와 직접 연동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이라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제 SMS도 발송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 부분도 대폭 손질했습니다. 어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에도요, 새롭게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내 2위의 친구통 메시징 서비스 기업으로서
저희는 신규 기능들을 발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템 리스트, 캐러셀 등 다양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도 개선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서비스하는 RCS 메시징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 또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RCS를 활용하면요, 문자 메시지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사진, 동영상 등 좀 더 풍성한 메시지를 인터랙티브하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신 번호를 도용 방지하고요, 어뷰징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안 요구 사항과 더불어 관련 법규 규제는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스팸 문자를 발송하거나 악성 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악의적인 시도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적시의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전문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활용하면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여러분은 고민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고 안전하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사실 데이터 취득부터 데이터 저장, 그리고 스트리밍 분석, 데이터 쿼리, 데이터 가시화 등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죠. NHN 클라우드도 그 각각의 영역에서 비어있는 피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저장 측면부터 볼까요? 저희는 이미 오브젝트 스토리지, 블락 스토리지, NA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RDBMS도 제공하고 있죠. 기존에 제공하던 다양한 RDS 서비스 이외에도요, 포스트그리스QL, 큐브리드, 티베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마리아DB 인스턴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시콜로는 이지캐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가장 대중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 레디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스턴스를 확대했습니다. 데이터 취득 부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카프카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프카 인스턴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사실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도 쓸 수 있지만요, 이 어플리케이션 간의 메시징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플로우라는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다양한 원본으로부터 NHN 클라우드 내부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플로우를 그저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쿼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쿼리라는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요, NHN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RDS를 대상으로 쿼리를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특별하게 구성할 필요 없이 콘솔 내에서 쿼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쿼리를 수행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분산 쿼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어야 되는 경우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데이터 쿼리는 프레스토 기반의 표준 SQL 구문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SQL에 익숙한 분이라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NHN 클라우드가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측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NHN 클라우드의 보안 역량은 이미 여러 기관을 통해서 검증된 바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저는 연속으로 클라우드 침해 사고 대응 모의 훈련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에는요,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인 ISO 22301을 취득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글로벌 표준과 산업 표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여러 산업군 그리고 기업들은 또 나름의 고유한 보안 기준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산업별 그리고 기업별로 서로 다른 보안 기준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SAP와 같은 국내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지사가 됐습니다. 최근 저희는 CSP를 준수하는 존을요, 여러 리준으로 확대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핵망 전용의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등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덕분에 저희가 국정원의 까다로운 보안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접근이었고요, 또 어떤 클라우드 기업들도 시도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공공 클라우드의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고객의 보안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는 보안 위협에 사실상 100% 안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보안은 준비만큼이나
보안 침해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올 5월부터 자체 보안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보안 관제 전문 업체로 성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보안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상품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웹쉘 스트레트 디텍터라는 기능을 자체 개발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웹쉘 취약점을 점검하고 또 문제 지점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사용자 모두가 보안의 전문가일 수는 없죠. 이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기능은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점검해서요, 취약점을 확인하고 또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사용자는 그 제한된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손쉽게 시스템의 보안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모바일 앱의 보안을 담당하는 앱가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역으로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버추얼 데스크탑입니다. 컴퓨팅 환경이 계속 고도화되고 또 보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가상의 데스크탑 환경은 필수가 됐죠.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 도입 비용의 제약 이런 이유로 충분히 서비스를 활용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버추얼 데스크탑은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의 유연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요, 필요시에 신속하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의 버추얼 데스크탑은 성능, 관리,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 타사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능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가상 데스크탑 기술은요, 렌더링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그래도 렌더링 시에 지연이 발생하면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GPU를 활용한 렌더링 가속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3D 모델링이나 혹은 그래픽 작업, 혹은 고화질의 동영상을 다루어야 한다면 이런 GPU 가속 기능은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만약 GPU 가속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풀 HD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 편의 기능 또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상화된 환경에서 버추얼 머신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상용 라이센스를 관리하고 운영 체제별로 가속화를 관리하는 기능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데스크탑 환경을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보안 기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 가상 데스크탑 솔루션들을 사용하다 보면요, 이 보안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혹은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버추얼 데스크탑은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화면 캡처 방지, 키보드 로깅 방지, USB나 컴포트 차단 같은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많은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챗GPT와 같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려면 AI 기술과 함께 상당 수준의 인프라들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NHN 클라우드는 국내 최대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을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그리고 스케줄러,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을 하나하나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지메이커라는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였죠. 사용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나스를 활용해서 트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준비되면 여러 대의 고성능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병렬로 트레이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트레이닝된 모델을요, 즉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HTTP 엔드포인트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유용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또 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얼굴 인식, AI 패션, OCR, 그리고 TTS, STT 등은 이미 품질과 성능 측면에서 상당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선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는 얼굴 인식 서비스인데요,
얼굴을 감지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검증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서요, 저희는 안티 스푸핑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이용해서 얼굴 인식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인데요, 사실상 이런 기능이 없다면 얼굴 인식 기능은 상용화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주면 이를 아바타로 바꿔주는 재미난 기능도 있습니다. 아바타 AI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미 운수도원이라는 서비스에 탑재돼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앱스토어에서 운수도원을 다운로드 하시면 오늘 내 컷이라는 메뉴를 통해서요,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비슷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발견한 재미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요, 나와 매우 닮았지만 이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이겠죠. 사실 나를 닮으면 이쁘지 않고 이쁘면 나를 닮지 않았습니다. 아바타 AI의 흥미로운 기능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사내 아나운서이신데요, 이분의 동영상과 함께 외국분의 사진을 이렇게 입력을 넣으면요, 보시다시피 우측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한글말 튜닝이 된 외국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사람 사진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 이쁜 고양이가 있는데요, 이 둘을 조합하면 아나운서 고양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글을 통해서 음성을 발화하는 TTS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통해서 입모양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생성하는 여러 노하우도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조금 조합을 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저희가 가상 아나운서라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연하고 안전하게 비즈니스에 힘이 되는 NHN 클라우드의 국내 대표 컨퍼런스인 메이크잇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클라우드 기술, 산업 특화 경험, 성공 사례를 컨퍼런스 현장에서 함께 하세요. 네, 꽤 흥미롭습니다. 꽤나 자연스럽죠? 근데 여자 목소리니까 그냥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찍어놓고 지금 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연하고 안전하게 비즈니스에 힘이 되는 NHN 클라우드의 국내 대표 컨퍼런스인 메이크잇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메이크잇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보여드릴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열풍이 정말 가히 대단하죠. 특히 이 챗 GPT가 촉발한 라지 랭귀지 모델,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연일 화제입니다. 챗 GPT를 이용하면 긴 문서를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질문에 답변도 그럴싸하게 해줍니다. 뭐 시를 쓰기도 하고요, 하물며 삼행시를 막 지어주기도 하더군요. 챗 GPT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업들은 이제 챗 GPT라는 기술을요, 자신의 회사에 좀 도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지식들을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이 챗 GPT와 유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문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출처까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을 트레이닝 과정에서 학습하고 서비스하는 비용은 우선 저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우리 회사가 가진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꺼려지시죠. 저희가 이런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이 모델은 우선 한글 위키라는 내용을 사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는 것을 추가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정확한 결과와 함께 출처를 같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 그런 걸 물어보면은 앞서 사전에 학습되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와 갑오징어의 차이점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없겠죠. 한글 위키로부터 이렇게 찾아서 보여줍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 챗 GPT의 모형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NHN 클라우드와 함께
맞춤형 챗GPT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적절한 분을 모르겠다면 저희 NHN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1대1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NHN 클라우드는 사업적으로도 또 기술적으로도 진일보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기대와 염원만으로 가능했던 부분들 하나하나 현실화 가면서 더 많은 고객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여가고 있으며 NHN 클라우드 고유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유연하고 안전한 NHN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돕는 NHN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오후에도 다양한 세션들과 행사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오후 세션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